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평범한 이모티콘이 사실은 스파이 도구였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해커의 비밀 통로였다면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려 1년 넘게 러시아의 핵심 기반 시설을 노린 정말 그림자처럼 움직인 해커들의 아주 정교한 스파이 활동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요, 먼저 이 새로운 위협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사용한 교묘한 침투 기술과 정말 독특한 멀웨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전략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정체불명의 공격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활동해 왔어요. 정말 조용했지만 아주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 공격은 단순한 치고 빠지기식의 공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아주 끈질기게 네트워크에 머물면서 장기적인 정보 수집을 목표로 삼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은 아무나 노리지 않았어요. 아주 선별적으로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정부기관 같은 그야말로 국가 인프라의 심장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장기적인 거점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이전에 본 적 없는 자신들만의 맞춤형 멀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해커들이 대체 어떻게 그 견고한 보안망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정말 교묘한 침입 방법과 들키지 않고 숨어있는 기술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속임수로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세율 변경 안내 같은 제목의 이메일이었죠. 누구라도 의심하기 힘든 아주 공식적인 업무 메일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스피어피싱 이메일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이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딱 클릭하는 순간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DLL 사이드 로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상 프로그램인 척하면서 그 옆에 숨겨둔 악성 파일을 몰래 실행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가기 파일을 이용하는 건데 이걸 누르면 뒤에서는 파워쉘 명령이 실행되면서 악성 코드가 작동하는 거죠. 이 해커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공격 성공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다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이 사용자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한 번 시스템에 들어온 뒤에는 어떻게 계속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컴 하이제킹이라는 아주 영리한 기법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윈도우의 정상적인 시스템 프로세스를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재부팅 될 때마다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실행되도록 만드는 거죠. 덕분에 멀웨어는 탐지를 피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조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공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맞춤형 도구,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원격 조종 도구, 즉 RAT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터널넷인데요. 이건 DNS 터널링 같은 고급 기술로 통신 내용을 꼭꼭 숨기는 데 특화된 요석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모지넷인데 이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정말 기발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이모지레트의 작동 방식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훔친 데이터를 빼돌리는데요. 이 모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모지였습니다. 네, 이모티콘이요. 256개의 서로 다른 이모지를 조합해서 통신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정상적인 이모지 트래픽 속의 악성 명령을 숨겨버리면 보안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교한 무기들을 통제하려면 당연히 지휘 본부가 필요하겠죠. 바로 C2 서버 말입니다. 자, 이제 공격자들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흔적을 따라서 그들의 인프라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뚜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독 팀.팀으로 끝나는 도메인을 자주 사용했고요. 또 처음에는 자신들이 만든 웹사이트를 쓰다가 나중에는 GitHub의 이슈즈 게시판 같은 아주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멜웨어를 숨기는 방식으로 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이 공격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그들이 현장에 남긴 디지털 증거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런 증거 조각들을 우리는 침해 지표, 영어로는 IOCs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범죄 현장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버 방어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정보죠. 자, 바로 이게 이번 캠페인에서 찾아낸 핵심 침해 지표들입니다. 보시면 공격자들이 C2 서버, 그러니까 지휘 본부로 썼던 mssid.team 같은 도메인들이 보이죠? 그리고 통신 내용을 숨기려고 썼던 주소나 터널 같은 악성 코드가 접속했던 IP 주소들도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지문들을 가지고 혹시 우리 네트워크에도 저런 흔적이 있나? 하고 샅샅이 뒤져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협 헌팅의 시작이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위협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 두 가지를 꼽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DNS 터널링 같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잡아내기 위해서 DNS 트래픽을 아주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기존 보안 장비들이 이걸 종종 놓치거든요. 둘째, 바로 오늘 본 이런 침해 지표 같은 최신 위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격자들이 썼던 도메인이나 IP를 미리 알고 차단하는 거죠. 혹시 더 많은 최신 정보보호 소식이나 깊이 있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밴드에서 누리캡스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사례는 사이버 위협이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공격자들이 이모지 같은 일상적인 도구마저 무기로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 뻔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을 제대로 보기 위해 우리의 보안 접근 방식은 과연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